윤호 했나요? 네. 답이 뭐죠? 8. 8. 어떻게 풀었어? 노가다.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윤호야? 그거 모르겠어서 노가다. 이거 모르겠다고?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기억이 안 나서. 아, 2분의 그죠? 2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 a 2. 아, n은 곱하기 n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 왜? 아, n 마이너스 1. 괄호 n-1이지, 그치? 요렇게 둘이 곱한 것이, 요렇게 계산한 것이 는 8이다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태연아, 양변에 얼마 곱할까? 2 곱합시다. 곱하기 2 하면은, 자, 이거 분배시켜서 쓸게요. 요렇게 분배하면은 n제곱 플러스 n이고, 그 다음 요거도 분배할 건데 요거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까지 분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2 곱해졌으니까 16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n제곱이 사라지니까 2n이 16이 되면서 n은 8 이렇게 됐죠? 요거는 식 써가지고 계산해서 풀 수 있어야지. 지현이 이렇게 풀었어? 네. 야, 나 이렇게 늦게 와. 13분이나 늦었어. 여기 늦게 오는 거야, 주혁아.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2번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식을 세울 수 있는 문제다. 서로 다른 흰색 모자 5개와 검은색 모자 6개가 있는데 4개의 모자를 택했어요. 4개의 모자를 택했다. 그러면 모자의 색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모자의 색이 모두 같다? 좀 구체적으로 써볼까? 모자의 색이 모두 같다. 그러면 모두 다 무슨 색이거나 흰색. 모두 흰색이거나 또는 모두 검은색인 경우를 말하겠네. 그치? 모두 흰색이거나 모두 검은색인 경우. 그러면 재현아, 모두 흰색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흰색 모자 중에서 그냥 4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5C4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현준아, 그럼 모두 검은색인 경우의 수는? 6C2. 그러니까 6C4니까 6C2로 바꿀 수 있죠. 일단 6C4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소연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우리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모두 흰색인 거하고 모두 검은색인 거는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니 없니? 벌어질 수 없죠? 모두 흰색이거나 아니면 모두 검은색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면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소연아, 5C4는 얼마야? 5죠. 5. 6C4는 얼마야? 3? 6C4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6C 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전화? 6C2로 바꿀 수 있죠. 그럼 6C2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분모가 뭐야? 분모는 2고 분자는 뭐야? 6 곱하기 5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 15. 그래서 5하고 15를 더하니까 이 문제의 답은 20이다. 이렇게 풀려야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11번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서로 다른 치즈 6가지와 그 다음에 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즈는 4가지, 햄은 3가지를 골라서 샌드위치를 만든대요. 그럼 주혁아, 치즈가 6가지인데 6가지의 치즈 중에 4가지를 고른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6C4라고 써야 되겠고, 햄 3가지를 고른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5C3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쵸?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보자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6C4와 5C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뭐라고요? 그러면은 치즈만 넣거나 또는 햄만 넣는 건가요? 이 문제를 지금 왜 골랐냐면 앞에 문제랑 비교해 보라는 거야. 앞에 흰 모자, 검은 모자는 모두 다 흰색이거나 아니면 모두 다 검은색인 거죠. 어? 그럴 때 더했죠. 그지 주어가? 근데 지금 이거 치즈하고 햄 이거는 치즈만 고르거나 또는 햄만 고르는 건가요? 햄이랑 치즈를 다 골라서 샌드위치에 넣는 거잖아. 그지? 두 가지 선택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주어가? 곱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이렇게 풀었을 텐데 뒤에 달린 게 더 있어요. 자, 특정한 치즈 두 가지와 특정한 햄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뭐 니네 그런 거 있잖아. 뭐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고르는데 나는 무조건 뭐 민트 초코는 무조건 넣을 거야. 그럼 그거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중에서 나머지 개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치즈 6가지 중에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치즈가 2개 있어. 그러면 이미 그 2개는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럼 윤서야, 나는 몇 개의 치즈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건데 특정한 치즈 2가지는 꼭 넣고 싶어. 그럼 내가 이제 골라야 될까? 4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4가지 중에 2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지. 이미 2개는 선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햄도 그렇죠. 햄도 원래는 5가지 중에 3가지를 고르는 건데 특정한 햄 1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싶어. 그러면 태연아, 결국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몇 개 중에 몇 개?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봐봐 태연아, 치즈가 아니 햄이 5종류가 있어. 5종류의 햄이 있는데 이 5종류의 햄 중에서 샌드위치 만들 때 햄을 3개를 넣어야 된대요. 근데 이 중에 요거는 내가 너무 좋아해. 절대 뺄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고를 거야. 그럴 때 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더 골라야 되냐는 거예요. 잘 들어봐. 자, 샌드위치를 만들려면은 햄을 3가지를 골라서 넣어야 돼. 근데 햄이 총 5개가 준비돼 있어. 이 중에 나는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A라는 햄은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뺄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넣을 거야. 무조건 포함을 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몇 개의 햄을 더 고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햄을 3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 얘는 결정이 끝났다니까? 결정이 끝났어. 얘는 무조건 넣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2종류의 햄을 더 고르면 되잖아. 몇 개 중에? 잠깐만요. 커피를 한번 마시고. 햄을 3개를 넣어야 돼. 근데 이미 하나는 넣기로 했어. 선택이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A라는 햄은 이미 넣기로 했잖아. 이제 남은 후보가 몇 개예요? 4개 중에 4개 중에서 몇 종류를 더 고르면 돼? 2개를 고르면 된다고, 그렇지? 몇이야? 4C라고. 4C. 햄을 고르는 것도 4C라고. 그래서 우리는 4C2하고 4C2를 뭐 할 거야, 태연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어떨 때 곱하는 거야? 동시에 선택할 때
내가 햄도 넣고 치즈도 넣을 거지. 그럼 곱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샌드위치에 나는 햄이나 치즈 중에 하나만 넣는다. 그러면은 그땐 더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햄도 넣고 치즈도 넣는 거니까 곱하는 게 맞아요. 그럼 4C2가 얼마니? 6이죠. 그럼 6 곱하기 6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단원도 그렇지만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엄청 중요해.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간단한 문제들도 다 틀리는 거예요.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언제 순열인지, 언제 조합인지,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는지, 그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기본 문제도 하나도 못 풀어. 네. 아,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미리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 문제의 정확한 풀이는 요거가 되는 거죠. 특정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자, 이 14번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뭘까요? 적어도죠. 적어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되도록. 일단 주어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상황의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푸는 건데, 자, 이게 국어의 영역입니다. 국어의 영역. 3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의 반대가 뭘까, 주어가? 또는? 그렇지. 이해되니, 되나? 자, 3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 평등을 이루자는 거지.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지 말고 남자랑 여자를 섞어서 뽑자 이 말이지. 그지?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자, 뭐야 태연아? 반대가 국어 잘 못하니? 국어 잘 못해?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지?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남녀가 섞어서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윤호야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 포함되지 않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까? 여학생과 남학생이 포함되지 않나? 그럼 여학생도 포함되지 않고 남학생도 포함되지 않으면 뭐 누굴 뽑아요? 근데 이거 대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우요? 거기서 대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갑니다. 의 반대면 뭐야, 현준아? 들어가자. 다 남학생인 거지. 그렇지. 3명이 다 남자거나 3명이 다 여자다 이 말이 반대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반대는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다. 이게 이 문제에서 얘기한 표현의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한이가 해볼게. 모두 남자만 뽑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자만 뽑아야 5C3. 그치. 남자 중에서 그냥 뽑아. 남자 중에 3명 뽑아버리면 남자만 뽑힌 거지. 모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중에서 뽑아. 이 5C3이 되는 거죠. 그럼 예한아 5C3과 5C3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똑바로 앉아. 더 해야지. 중간에 뭐라 그랬어? 뭐, 5월이 뭐예요? 또는이야, 또는. 이거랑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야나? 더하는 거야. 자,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의 반대입니다. 그럼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전체에서 빼야지. 준영아, 전체는 뭐야 지금? 전체는? 10. 전체가 10이야? 3. 그렇지. 자, 다 보냈다. 준영아 10 뭐였죠? 10C3이었지? 10C3에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들아? 100 나오나요? 100? 네. 100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항상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16번. 일단 멤버를 뽑아야 되니까 1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자. 얘 하나 뽑는 건 어떻게 해? 5C랑 4C를 뽑게요. 그렇지. 5C, 4C를 곱하면 1학년 5명 중에 2명 뽑았고 2학년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일단 멤버는 구성이 된 거죠. 멤버는 딱 구성이 됐어. 그러면 뭐 그 멤버들을 뭐 A, B, C, D 이렇게 4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A랑 B는 1학년이고 C랑 D는 2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4명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운다 그랬잖아. 이웃하게. 태연아, 이웃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 전준아, 이웃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 칸막이가 생각나? 네. 다시 했네요. 내가 어제 밤 12시에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뭐요? 이거 아니? 쇼츠의 주제가 뭐였냐?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주제였어.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묶어주는 거야. 묶어. 이웃하지 않을 때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이게 칸막이었죠. 이웃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웃하게 하고 싶은 그 애들을 1학년 지금은 1학년이죠. 1학년 학생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묶으라고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얘네는 이제부터 몇 명 취급해? 한 명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얘네 둘은. 그럼 얘네가 한 명 취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이 되는 거죠. 그럼 태연아 어떻게 해야 돼? 3명이니까 3 팩토리얼 해주고 뭐지? 느낌표이기도 하지. 자, 그러면은 AB 이제 묶여져 있잖아. 묶여져 있는 애들도 뭐 정해줘야 돼? 묶여있는 애들도 묶여는 있지만 자리는 바뀔 수 있잖아. 묶여있는 애들 사이에 순서도 정해줘야지.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OC가 얼마니 태어나? OC 10 4C는 6 3 팩토리얼 6 2 팩토리얼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724번이 답이 됩니다. 앞서서 배웠던 개념들, 특히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거는 딱 바로 어떤 상황이든 딱 튀어나오면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로 가서 153페이지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태연이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17번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어. 0, 1, 2, 3 자, 4, 5, 6, 7, 8, 9가 있는데 태연아. 근데 4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3이랑 5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3이랑 5는 어떻게 해버릴까? 지워버려. 3이랑 5는 빼버려. 그리고 0은 반드시 포함을 한대. 0은 이미 선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숫자를 이제 4자리를 만든다 그랬잖아. 4숫자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4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0은 이미 선택이 끝났고 3이랑 5는 빼기로 했어. 그럼 네가 골라야 되는 것은 몇 개 중에 몇 개인가요? 그렇지. 그럼 일단 7개 중에 3개를 순서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뽑아줘. 7개 중에 3개를. 예를 들면 뭐 내가 만약에 2를 뽑고 4를 뽑고 8을 뽑았다. 그럼 이제 나한테 숫자가 몇 개가 주어졌어? 그치? 0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0, 2, 4, 8 이렇게 4개가 주어졌지. 그럼 이 4개의 숫자를 이제 비밀번호니까 이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 0, 2, 4, 8이란 4개의 숫자를 쭉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될까? 그렇죠. 곱하기 4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지. 왜냐면 0을 맨 앞에다가 놔도 지금은 상관이 없죠. 비밀번호 만드는데 0, 2, 4, 8 하면 안 되나?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가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0이 맨 앞에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73 곱하기 4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소연아 73이 얼마야? 35. 4팩토리얼은 24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일까 얘들아? 840. 840 오케이. 요렇게 푸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던 게 이 도형 이거 만드는 거였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보자. 20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20번. 우리 목요일날 했던 걸 잘 기억하면서 20번 답 찾아보세요. 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해보면, 직선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태연아, 직선은 점 몇 개가 선택돼야 돼? 점 2개가 선택되면 직선 하나가 된다 그랬죠? 지금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일단 선택을 해줘요. 근데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네 3개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되는 경우는 그 결과물로 나오는 직선이 계속 이거잖아. 똑같은 직선이 중복돼서 나온다고요. 그럼 중복되는 것들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 셋 중에서 2점이 골라지는 경우들을 빼줄 거예요. 그럼 요거 3개 중에 2개가 골라진다니까 뭘 빼줘야 돼?
3C2를 빼줘야 돼. 근데 3C2를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죠. 지금 이 직선도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직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요거랑 요걸 연결해서 이런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뭐 얘랑 얘를 연결해서 뭐 이런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 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빼버리게 되면 이 직선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안 되잖아. 이것도 답에 포함을 한 번은 시켜줘야지. 그래서 1을 이렇게 한번 더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넷도 그래요. 얘네 넷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니까 빼주는데, 그렇다고 빼고 끝내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답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직선을 한 번은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7C가 21 빼기 3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을 빼주는 거니까 21에서 7 빼주면 14가 답이 됩니다. 계산이 쉬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살짝 바꿔볼게. 똑같이 그림은 똑같은데 이 7개의 점 중에 서로 다른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것도 한번 찾아봐. 삼각형의 개수는 뭘까요? 똑같은 그림에서 계산 한번 해봐요. 4C 3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7C3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근데 이 7C3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애들이 또 누구야?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까 직선 찾았던 거랑 잘 비교하셔야 될 게, 주여가 아까 전에 이 3C2를 뺐던 이유가 뭐였죠? 겹쳐서 뺐었지. 직선을 만들 때는. 그지? 현준아, 3C2를 왜 뺐다고 아까? 겹쳐서 뺐지. 근데 삼각형을 만들 때는, 자, 이렇게 3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겹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3점이 선택되는 3C3의 경우는 빼주는 겁니다. 왜?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더하기 1 같은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지. 아까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다 빼버리면은 한 번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더했지만 이번에는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데 더하기를 왜 해? 그죠? 그러니까 3C3 다 빼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을 때도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역시 더하기 1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계산하시면 35에서 1 빼주고 4 빼주는 거니까 30 요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치? 제일 도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직선 만드는 거랑 삼각형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든지 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시군종 먹기다. 22번 답 찾아봐. 22번 너무 쉽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 이번에도 출발을 어떻게 해야 돼? 8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 만들려면 점 3개 필요하니까 8C3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얘네가 문제죠. 요 일직선상에 있는 요 4개, 이 4개 중에서 3개가 선택되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소연아, 뭘 빼주면 될까? 4C3을 빼면 되죠? 요 4개 중에 3개가 선택되는 4C3을 빼버리면은 그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 8C3이 얼마였었잖아? 56이었죠. 거기서 4C3, 4를 빼주는 거니까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52. 자, 넘겨볼게요. 자, 뒤쪽은 이제 조금 앞에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A, B, C, D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칠한대요.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우리 이런 조건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거 뭐 많이 해봤지 하고 이제 순서 색칠을 해보면, A에다가 내가 먼저 색칠한다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다음 B 칠한다 그러면 3가지. C는
가지. 두 개 아니에요? 세 가지요. A랑 C는 인접했다고 봐요, 안 봐요? 봐야 돼요. 봐야죠. 그래요? 네. 왜요? 그 꼬다리 있잖아요. 꼬다리. 꼬다리? 네. 꼬다리가 다 있으면 인접한 건가? 네. 우리 이거 아니야. 인접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예를 들면 A랑 B를 내가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영역이 구분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영역이 구분이 안 되잖아. 네. 근데 A하고 C를 내가 같은 색으로 칠하면 영역이 구분이 안 되나요? 구분되잖아요. 그죠? A와 C는 서로 인접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접했다는 거는 점이 아니라 선을 공유해야 돼요. 선. 맞닿아 있어야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당연히 C는 A랑은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따져보면 얘가 3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D예요. D가 왜 문제게? 일단 인접한 거예요. 3이죠. D는. 2 아니, 2죠. 2. 2죠. 2. 2 3이 1이랑은 안 만나는 2 아니에요? 자, 일단 B하고 D는 만난 게 아닙니다. 아 그럼 2.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B랑 D가 안 만났다고 해서 그럼 D가 2예요? 3이지. 3인가요? 네. 2인가요? 3인가요? 3이라니 저희 모든 걸 이렇게 2 아니에요? 오. 왜 2야? 두개 나.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A하고 C하고 만나니까? 네. 너는 왜 3이야? 저요? 어. 아, 저 계산을 잘못했어요. 2예요. 2야? 아니 근데 얘들아 방금 A하고 C하고는 인접하지 않았다며. 그럼 A하고 맞죠, 맞죠. C는 아닌가? A하고 C는 어떨 가능성이 있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다를 가능성도 있지만 같을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A가 빨강으로 칠해졌는데 예. C도 빨강으로 칠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럼 D는 몇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지. 얘랑 얘가 같은 색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다른 색이라면 그때는 D를 칠할 때 몇 가지야? 두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D를 2로 할 거야? 3으로 할 거야? 3분. 나눠서 하면 된다.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어머나.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앞에 색칠하는 문제들보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A하고 C라는 영역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D의 결과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둘로 나눠야 돼요. A하고 C에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C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지는 경우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A랑 C가 같은 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A 칠하고 B 칠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C 자리잖아요. C를 칠할 때 C를 칠하는 색깔의 가지수를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지금 A하고 C를 같은 색을 칠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맨 앞에 4가 뭐였죠? 맨 앞에 4가 A에다가 이미 어떻게 한 거야? A에다 이미 어떤 색 하나를 골라서 칠한 거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파랑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B에다가는 빨강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C 칠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C를 칠할 때 색깔을 또 고를 수 있어요? 못 고르죠. A에 칠해진 색깔을 그대로 갖다 칠해야지. 그러니까 C를 칠할 때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A에 이미 칠해진 색깔을 똑같이 그대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고요. C를 칠할 때는. A, C가 같은 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파랑을 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C는 한 가지예요. 대신 A랑 C가 이제 같은 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D를 칠할 때는 나는 무슨 색만 피하면 돼? 파랑색만 피하면 돼. 파랑만. 그러니까 D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우리 총 4개의 색깔이었잖아. 이제 4개의 색깔 중에 파랑색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색 중에 골라서 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얘가 3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가 다른 색일 때 가봅시다. AC가 다른 색.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C를 칠할 때 C는 A에 칠해진 색깔도 못 칠하고 B에 칠해진 색깔도 못 칠하잖아. 그러면 C에다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몇 종류야? 2개 남은 거야. 2개.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한다. 예를 들어 여기다 초록을 칠했다.
그러면 이제 D를 칠할 때 내가 무슨 색을 피해야 돼? 초록색 베이지. 파랑도 피해야 되고 초록도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D에다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개가 돼? 2개가 됩니다. 2개. 누가 3개라 그랬어? 2개. 얘랑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 여기다 쓸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남는 거죠. 아 근데 1번은 7개요. 그러니까 1번은 A랑 C가 같은 색으로 칠할 거다라고 우리가 정한 거잖아. 네. 그러면 자, 이 상태야. 지금 A에다 색칠을 했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했죠. B에도 색칠을 했어. 네. C를 칠할 거지. 네. C에서 네가 뭔 색을 고를 수 있어? 파란색이요. 코바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C 칠하는 거 한 가지라고요. A의 색깔과 C의 색깔을 똑같은 걸 쓰기로 했기 때문에 C를 칠할 때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고요, C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48가지죠. 둘이 더하면 얼마인가? 84가지죠. 84가지. 답은 4번입니다. 색칠하는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고요. 근데 이런 거는 A부터 먼저 할게요. 딴 거부터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B, C, D, A다. 그럼 이제 B, D가 기준이 되겠지. B, D가 같은 색일 때와 B, D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죠. 그럼 무조건 면이 다 있어야지 그런 거죠. 그럼요. 짧게라도 면이 인접해 있어야지. 면이 다 있어야지 인접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몇 시에요? 3시 27분이요. 숫자 너무 많아요. 엄살은. 프린트도 해야 되잖아요. 프린트는 거의 다 한 거 아니야 벌써? 예?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숙제 없었잖아. 프린터 화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를 끝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프린트가 화요일까지지만 이미 거의 다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일까지 이거 다 해와야 돼요. 화요일까지 하면 되죠 이거는. 저희 기출은 언제 풀어요? 응? 기출은 언제? 이제 풀려야 돼요. 기출 이제 우리가 1일 십제 하나 정도 더 보면 그 조합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기출 풀 겁니다. 근데 기출 쉽지 않은 건데요. 언제 쉬웠나 기출이? 자 11번. 야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다 해봐봐. 도전. 데미우스. 아,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 너무 쉽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풀 때 이 알파벳 순서가 예. 빨리빨리 판단이 되나요? 예. 그래요? 글씨 알파벳 있어요. 말고 숫자로 쓰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벳 상태로 계속 생각하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첫 번째고 어떤 게 두 번째인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얘는 글씨체 때문에 못했습니다. 66번, A랑 66번째가 아니 63번째인데 왜 66번째를? 네. 그러니까 72까지 하고 그 3 벡터리를 아니 하면 1, 2 받고 3에서 6개부터.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숫자로 바꿔서 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E, F, G 노래 불러보면서 이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부터 1번 달자고요. A가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알파벳이 누구예요? 2죠. 그럼 얘를 숫자 2라고 생각하고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저 했니? 그냥 1, 2, 3, 4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M을 응.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1, 2, 3, 4, 5, 6, AMS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A가 1번이고 M이 2번이고 U가 3번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상이지 않아요? 숫자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정답 맞았으면 되죠. 오늘 그게 왜 이거를 안 돼요? 어떻게 되니? 그게 왜 안 돼요? 이상하구만. 자 일단 A, E, M, S, U니까 A, E, M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이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1, 2, 3, 4, 5라고 보는 거죠. 요게 헐. 요게 1, 2, 3, 4, 5.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라고 숫자로 바꿨을 때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것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훨씬 생각하기 편해요. 알파벳을 보는 것보다. 자, 1, 2, 3, 4, 5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제일 앞에 오겠죠?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 24개 있죠. 24개.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죠? 이것도 24개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야 지금? 여기까지가 48개입니다. 48개.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들은 3, 1로 시작하는 애들이겠죠.
얘네가 몇 개 있을까? 6개. 3팩토리얼이니까 6개 있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는 3, 2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겠죠? 네. 3,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몇 개 있을까? 이것도 6개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개니? 여기까지 60개잖아. 여기까지 60개. 그럼 이제 몇 칸만 더 가면 돼? 3칸만 더 가면 돼. 3, 1 했고 3, 2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3, 4죠. 3, 3은 안 되니까 3, 4. 그러면 3,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3, 4, 1, 2, 5입니다. 3, 4, 1, 2, 5. 그 다음은 뭐죠? 3, 4 아니죠. 3, 4, 1, 5입니다. 3, 4, 1, 5, 2. 그 다음이 누구예요? 3, 4, 2, 1, 5가 되겠죠. 3, 4, 2, 1, 5. 그럼 우리는 이 3, 4, 2, 1, 5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쓰면 되는 거지. 그지? 3이 뭐야? M. 4는 S. 2는 E. 1은 A. 5는 U. M, S, E, A, U.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저거 처음에 어디서 나와 있는 거 1, 2, 3, 4, 5 매겨서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푼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에서 한번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푼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1, 2, 3, 4, 5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궁금해요 저도.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요? 어. 아무튼 48이잖아요. 아무튼 사실 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순서는 일단 24, 24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60까지 하고 그럼 그 숫자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유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이 말되면 유로 시작해야 돼. 처음 시작. 그럼 네가 그럼 3, 4, 2, 1, 5를 찾았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네 그러면. 저 2, 4, 5, 1, 3으로 해요. 2, 4, 5, 1, 3. 아니 1로 시작하는 게 24개고 2로 시작하는 게 24개인데 어떻게 63번째 게 2로 시작해요? 아 그렇네요. 너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못 풀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지 이게 풀리지. 근데 알파벳 순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1, 2, 3, 4, 5 매긴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몰라요. 뭐야? 저 1, 2, 3, 4, 5 했나 이걸 보고 1, 2, 3, 4, 5라고 했어야지 이게 풀리지. 이걸 보고 1, 2, 3, 4, 5라고 하면 그거 엉망진창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면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여기 라인이 문제가 좀 어려워. 12번 MCE 나왔네요. MCE. 자, 여러분이 근데 조합을 배우면서 자, 조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거 있었죠, 이거. 그죠? 뭐 7C5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바꿔라? 5C, 언제 그렇게 바꾸라 했어? 7C 오라 하셔. 7C5를 어떻게 바꾼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모르겠어요. 아니 7C5 같은 거 계산할 때 7명 중에 5명 뽑으면 항상 몇 명이 남으니까 2명이 남으니까 얘는 뭘로 바꿀 수도 있다. 7C2로 바꿔서 계산해라 그랬잖아. 7C2로 바꿔서 5C가 아니고 7C. 맞죠? 이 공식 말고 한 개 더 있었죠? 한 개 더 있었던 거 기억나니? NCR을 n-1c r-1 더하기 n-1cr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특정한 한 명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이때 그 9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을 특정한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한이는 내가 꼭 뽑고 싶어. 예한이는 꼭 뽑고 싶어. 그러면 내가 3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한 자리는 예한이로 이미 결정된 거잖아.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요? 8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잖아. 그지? 또는 예한이는 절대 안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7, 8C. 그치? 9명이었지만 예한이를 안 뽑을 거니까 8명이나 마찬가지잖아. 8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그게 곧 9명 중에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랑 같았죠. 그럼 이 공식을 왜 얘기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12번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요거 MC2 더하기 MC3을 봤을 때 이거를 보면서
이 공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니? 얘 더하기 얘가 뭐라고 써질지 보이니? 네. 뭐라고 써야 돼? M 플러스 1C 3. 맞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얘랑 잘 비교해봐. 그러니까 지금 요 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잖아. 그지? 일단 앞에 있던 숫자가 하나 커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둘 중에 큰 놈이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죠. 앞에 있던 m이라는 숫자가 하나 커지니까 m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2랑 3 중에 큰 놈이 오니까 얘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바꿔주고 그게 20인 거예요. 그게 20.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m 플러스 1c3이면은 분모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고요. 분자, 윤서야 분자 뭐라고 써야 돼?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20이야. 그치?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6을 곱할 거니까 양변에 곱하기 6 하면은 얘 날라가고 얘가 얼마가 돼요? 6 곱했으니까 120이 되겠죠. 그죠? 120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곱한 거니? 543. 543 곱하면은 45. 그지? 654를 곱한 거죠? 654 그지? 654를 곱하면 120이 나오지? 그러면은 여기 곱해져 있는 요 세 숫자 요거가 순서대로 6, 5, 4 이런 얘기니까 m 값이 뭐예요? 5가 되는 거예요. m 값이 5. 그치?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이 두 번째 식도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소연이가 한번 써볼까? np4면은 뭐야 소연아? np4? 만약에 7p4 그럼 뭐예요? 어. 7p4면 7부터 시작해야죠. 뭘 곱해야 돼요? 7p4 그러면. 아니 그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뭐뭐를 곱하는 거냐고요. 7p4가. 더 쉬운 걸로 해. 5p3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자리가 3자리 있어요. 여기다가 몇 개 중에 골라야 돼요? 5개 중에. 여기다 몇 개 중에? 여기다 몇 개 중에? 그러니까 5p3이면 어떻게 곱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5p3이었죠? 그럼 7p3이면 뭐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그러면 np4는 뭐예요? np4 누구부터 곱해야 돼? n 다음 숫자는 누굴까? n-1 그 다음 숫자는 누굴까? 그 다음 숫자는 누굴까? 4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4개를 곱해야죠. 그쵸? 이게 np4지. 맞아요? 그 다음에 는 하고 여기 20 있고 np2는 뭐야 그럼 소연아? np n-1 두 개 곱했으니까 끝났죠. 이게 식입니다. 그러면은 양변에서 n-1은 어떻게 해도 된다? 지워도 된다. n-를 지워도 된다. 그쵸? 지워도 돼. 그럼 남아있는 식만 딱 봐봐. 이거 뭐 전개시키지 말고 그냥 연속된 두 숫자를 곱했는데 20이 됐잖아요. 45. 4호지 4호. 누가 4고 누가 5야? n-3이 4고요. 그치? 얘가 4고 마이너스 얘가 5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쵸? 그럼 n 값은 몇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7. n은 7. 자연수니까 n은 7. 그럼 n 값은 7이고 m 값은 5였으니까 답은 뭐다? 5번. 12,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계산.
이 정도 문제들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만 해요. 저거 M 플러스 1 C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네. 이거는 알겠어요? 아니. 이걸 모르면 이거 모르지. 그냥 대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네가 이해해야 그래야지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바꿀 수 있다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한 게 이거였잖아요. 네. 내가 9명 중에 3명을 뽑고 싶은데 그 9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은 예한이를 뽑은 상황과 예한이를 안 뽑은 상황 둘로 나눌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뽑힌 3명 중에 네가 있을 때하고 네가 없을 때하고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3명 중에 너를 뽑은 거야. 네. 너를 이미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8명 중에 2명만 뽑으면 3명이 선택이 된 거죠. 이거는 뭐야? 저를 안 뽑. 널 안 뽑은 거. 그러면 너를 뽑은 것과 너를 안 뽑은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마찬가지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것도 그 n명 중에 특정한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 특정한 한 명이 포함이 됐을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 둘의 합이 늘 얘랑 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비교해봐. 그럼 이 n-1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밑에는? m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1이고 r이죠. 그게 얘하고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r 자리는 얼마가 있는 거야? 3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 걸 쓰면 되는 거지. n-1에 해당되는 자리가 m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어때야 돼? 얘보다 1만큼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m보다 1만큼 큰 숫자가 여기 온 거고요. 1만큼 큰데 왜 M 플러스 1이? 아 M이구나 여기. m보다 1만큼 크니까 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뒷자리는 이 두 숫자 중에 더 큰 애가 오는 거잖아요. 여기 r-1이랑 r 중에서 더 큰 애가 이 자리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NCR이 저 값이다. NCR이요? 그러니까 NCR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인 거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하나로 합쳐야 계산이 편하니까 합쳐서 푼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죠? 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거 공식이잖아요. 공식이라고요? 이런 공식.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풀 거 아니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N 응? M 플러스 1 M 플러스 2. 1부터 8까지 3개 골라서 순서상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라는 8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골라가지고 순서상을 만드는 건데 근데 그 순서상은 반드시 첫 번째 칸에 있는 숫자가 크기가 제일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점점점 커지는 그러한 순서상을 우리가 몇 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1, 2, 3도 순서상이 될 수 있고 뭐 2, 5, 8도 될 수 있고 뭐 7, 8, 9는 안 되나? 6, 7, 8도 될 수 있고 근데 3, 1, 5 이런 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죠? 항상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요거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순서상을 만든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니? 이게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을까요? 3번? 4번. 4번? 이거 그냥 8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이거 83 하면 돼요. 오히려 이 조건이 없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순서상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A, B, C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A, B, C가 누군지를 직접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어떻게만 해주면 돼?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를 내가 정하지 말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봐봐. 내가 만약에 8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315라는 숫자를 뽑았어. 그럼 자동으로 누가 A가 되는 거야? 1이요. 1이 A가 되는 거지. 그거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나는 8P3을 해야 돼요. 내가 순서를 다 배열을 해줘야 돼. 135, 315, 513 다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자동 결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8C3만 해주면 끝나요. 요게 3번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해보자. 내가 지금 체크해 놓은 문제가 2문제인데요. 2문제 중에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만 풀고 마치자. 19번.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시험에 내기 너무 좋지 않겠냐?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랑 경우의 수인데 함수와 경우의 수가 탁 섞여 있는 적절한 문제죠. 이 문제를 또 고른 이유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1대1 함수가 뭐였죠? 1대1 함수는 그거였죠.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지 않는 것. A가 만약에 1한테 쐈으면 B는 1한테 안 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 점 찍혀있고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직선 직선 맞는 직선 이렇게 그거 근데 그 직선 문제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그럼 답이 뭔데? 직선 문제 제가 어려워해서 직선 문제라고 연관 지을 필요 없어요. 직선 문제는 이렇게 3개 그어도 직선이잖아. 1대1 함수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4C3일까? 3C3일까? 7시 7은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x에서 지금 y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3개고 공역이 이렇게 4개니까 a부터 딱 골라가지고 자 a가 화살표를 쏜다. 몇 개를 고를 수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 a는 네. 그치? 그럼 a가 쏠 수 있는 화살표는 a의 선택권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가령 얘한테 쐈어. 그럼 b는 그치? 얘한테 또 쏘면 안 되잖아.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1과 3과 4 이 3개 중에서 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b가 만약에 1한테 쐈어. 그러면 c는 어때? c는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4, 3, 2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건데 이 4, 3, 2를 곱하는 이 계산이 우리가 배운 뭐예요? P3 4P3이야. 4P3. 그죠? 그럼 이게 왜 4P3일까? 4P3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1, 2, 3, 4라는 공역의 원소 중에 3개를 골라서 그 3개를 뭐까지 해주는 거야? 순서 배열까지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A, B, C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1, 2, 3, 4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2배열하고 여기다 1배열하고 여기다 4배열 했다. 그럼 무슨 뜻이야? A가 2한테 쏘고 B가 1한테 쏘고 C가 4한테 쏜다. 이런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1대1 함수가.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거 P 이거 하면 돼요. 근데 2번에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FA와 FB와 FC. FA는 뭐지? A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가 FA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2가 지금 FA인 거지. 그럼 FB는 뭐죠? B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니까 1이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 4C3 그렇지 맞아요. 이때는 4C3인 거야. 4C3인 거야. 위에 거랑 차이 알겠니? 위에 거는 내가 3개의 숫자를 고른 다음에 누가 A랑 짝이고 누가 B랑 짝이고 누가 C랑 짝인지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고
2번 문제는 이미 대소관계에 의해서 A, B, C의 짝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2랑 3이랑 4를 골랐다면 A는 무조건 누구한테 쏠 수밖에 없다? A는 무조건 얘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 순서에 의해서. 그쵸? B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고 C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4C3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얘는 24였고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원래 모든 단원이 마지막엔 어렵죠. 근데 아니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제 뭐가 많아요? 많아요. 자, 숙제는 156까지고요. 자기가 저번에 150쪽까지 도장을 받았고 1일 10제도 다 끝낸 사람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얘들아 1시 시작인데 그거보다 더 일찍 오셔도 돼요. 프린트는 준비해 놓을 거고 내일 우리 경우에서 풀 겁니다. 선생님